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개장 후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 만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입니다. 금리 인상 종료와 물가 둔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간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로 출발한 가운데 현재 구간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 1%가 넘게 상승하며 출발했고요. 현재는 시초가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0.8%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43개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2,470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선 모습이고 무려 1,2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름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탄력이 조금 더 좋습니다. 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어갑니다. 7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볼까요?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이 지난해 4월 7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21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구간 역시나 1,219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1,300억 원, 기관의 600억 원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계 같은 경우에는 금융 투자, 투신, 은행, 보험, 종금 그리고 연계금까지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600억 원 그리고 기관계 7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외국인 선물 시장에선 3,000계약 넘게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고요. 기관계는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기존에 우려됐던 침체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빠르게 회복 속도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 랠리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 선별 어느 때보다 중요할 시기인데요. 증시파워 10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각각 10가지 종목 중 총 20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이청원 FA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YBM넷을 시작으로 이스트소프트, 아이인, IMBC, 핸디소프트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이청원 FA의 종목은 포스코케미칼과 S-오일, HK이노엔, 진에어, 키움증권. 먼저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종목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각각 5가지 종목이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볼 텐데요. 오늘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는 좀 익숙한데 두 번째 만나보는 종목이 참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기존에는 계속 새로운 종목 10가지씩을 말씀드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좀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첫 5종목은 기존의 종목들 위주로 알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YBM넷부터 한번 중간 점검 해볼까요?
네, YBM넷입니다.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이 YBM넷은 이제 1월 19일 기준이죠. 네. 제가 1월 19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교육부에서 교육 개혁 방향을 점검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이제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고요. 더불어서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AI 토익 스피킹 강사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상승에 좀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출시하게 된 프로그램 자체가 인공지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최근 상승 섹터인 AI와 모멘텀을 좀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AI 관련주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YBM넷도 그 수급에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같은 부분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날 이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이제 장중 고점으로 한다라면 약 17%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현재는 눌림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강하게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네. 다시 일봉으로 돌아오게 되면 자 그럼 최근에 상승 추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 검정색 선에 맞게 되면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면 이 단기 이평선이 이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기 이평선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BM넷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청원 FA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네. 이야기 참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삼성 네. SDI의 40조 원 규모의 공급 체결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사실 매출액 대비 공시상으로는 2021년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약 2000% 수준의 매출액 규모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양극재와 음극재 부문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60%임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원, 거기에 40조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월등히 더 커진다고 봐야 돼요. 필연적으로 매출액이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 40조 원은 10년에 걸쳐서 조금씩 유입이 될 겁니다. 기업 가치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해당 공시를 냈던 그날 아쉽게 LNF와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빠집니다만 고작 2, 3일 만에 지금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기존 수준을 다 회복을 했어요. 전 이걸 어떻게 보냐면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양극재, 음극재 시장의 수요를 다 맞출 수가 있을 것인가? 결코 그러지 못해요. 다른 기업들도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이고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수요를 만들기 위한 그 기대감이 다른 기업들의 주가에도 다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실적 그것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게 보인다면 포스코 케미칼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조가량의 계약 체결 소식을 들려줬던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소재 대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이스트소프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1월 19일 목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알집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에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섹터로의 좀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딥마인드 인공지능 챗봇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전 종목과 굉장히 YBM넷과 굉장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락하고 나서 현재 주봉 상태입니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강한 쌍바닥을 만들어줘서 강한 바닥이 형성됐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보여지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하락할 때 그리고 눌려 있을 때 보시게 되면 수급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족한 수급 상태에서 상승 전환할 때에는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은 그냥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돈과 수급이 같이 몰려있는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날 19일 목요일입니다. 장중 기준으로 하면 19일 목요일부터 약 20%가 넘는 수익권까지 도달하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지와 저항을 하는 라인대가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항상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네. 아래 단 보시면 이 검정색 선이 단기 이동평균선입니다. 단기 네.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계속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이스트소프스 들어봤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원 FA 종목 S-오일 들어보겠습니다.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유, 그리고 석유화학, 윤활유 이 세 가지 사업을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에서는 역시나 정유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동사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 중에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따라 주가가 결정되는 경향, 그 민감도를 베타 개수로 구하거나 상관 개수로 구했을 때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오는 게 이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럴당 76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리 높은 수준도 낮은 수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다시 한번 산업을 그리고 산업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을 경우 국제 원자재 전반적인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은 배럴당 76달러 수준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게 100달러 충분히 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네. S-오일의 실적은 지난 4분기에도 동사가 수익을 많이 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직원들 인센티브 높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올해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S-오일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도 살아날 겁니다. 필연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시총 상위, 대형주 다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S-오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오일까지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 아유인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아이윈이라는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네.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국내 시트히터 분야에서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1월 31일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아이윈의 자회사 아이윈 플러스가 150억 원 규모의 AT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 이슈로 아이윈은 좀 그때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26일 목요일입니다. 자, 이날인데요. 장중 기준으로 해서 거의 이제 40% 육박하는 그런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이윈을 실제로 매수를 했다라면 저는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염려차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단계처럼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태에서는 수익을 보시고 나서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게 되는 위치는 보통은 이렇게 주식들이 이 주가가 눌림을 줬을 경우에 이동평균선은 올라오고 주가는 내려가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것을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하나씩 돌파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아유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원 FA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HK 이노엔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약품 그리고 HBNB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이야기하는데 헛개수라고 하는 음료수 여러분들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동사가 만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전문 의약품 중에서는 K캡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식을 조금 급하게 먹거나 하게 되면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걸 동사가 개발을 했는데 이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는 한 7, 80년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 지난해까지 등록된 신약은 대략 3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거나 그 수준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신약 같은 경우에는 고작 3가지밖에 안 돼요. 에이지화학의 제미글로븐, 그리고 보령제약의 카나브 패밀리, 동사가 만든 K캡입니다. 기타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브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20조입니다. 신약을 개발하려고 하는 제약 바이오 회사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거고 HK 이노엔도 지금 실적이나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신약 개발에 투자할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조금씩 올라오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HK 이노엔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의 IMBC 들어보겠습니다. 네, IMBC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익숙한 종목이실 것 네.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데일리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시는 그런 종목인데 IMBC는 최근에 이제 루이웍스 미디어와 손잡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피지컬 100을 선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설날 연휴의 마지막이었던 1월 24일이었는데요. 그 선보이겠다라고 발표하자마자 25일에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IMB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날입니다. 26일 목요일에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 잠깐의 눌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가 기준으로 30%나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금 전에 종목들과 같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이제 상승할 때 있는 추격 매수하면 보통 우리는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고 나서 눌림 줄 때, 상승하고 나서 눌림 줄 때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상승했던 봉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줬죠. 그리고 상승이 다시 나오고 나서 다시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고 나서 또 한 번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수급이 한번 들어왔을 때에는 이런 식의 좀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단기 고점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단의 이동평균선과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하단까지 내려와서 아래 방금 전에 알겠습니다. IMBC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창원 FA의 종목입니다. 진에어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LCC 항공사 중에서 시작 네. 발표를 가장 먼저 했는데 흑자가 나왔어요. 분기 네.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을 했고 앞으로 기타 LCC 항공사들 흑자 기대감이 지금 묻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왜 실적 발표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그때 네.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다고 해서 오늘 주가가 그날 나왔던 이슈에만 영향을 받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 이전의 주가 흐름 모두가 오늘의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다 반영이 되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는 약간 숨 고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올해 여행 수요는 정말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수요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항공 티켓 가격도 올리게 됩니다.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진에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LCC의 흐름이 조금 더 나아지게 되면은 추후에 FSC도 결국엔 따라가게 될 겁니다. 진에어가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기타 다른 종목들의 흐름 모두 다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진에어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근호 전문가의 종목 핸디소프트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핸디소프트입니다. 이제 최근에 최고의 이슈 챗 GPT와 한 번 더 좀 소속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개발 오픈AI에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핸디소프트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검색 엔진 빙에 이제 오는 3월 내로 챗 GPT를 좀 탑재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이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상승을 지속하다가 잠깐의 눌림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눌림을 발생하는 자리를 보면 3,700원 라인대에서 눌림을 발생해줬고요. 그 전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이 1월 이제 19일 죄송합니다. 1월 26일 날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약 이제 20% 정도 되는 수익권까지 도달하고 나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근데 내려올 때에도 정확하게 단기 이평선 라인이 검정색 선 라인까지는 도달했다가 맞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정확한 지지 라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이 4,250원 라인대에만 도달하게 되면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4차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4,550원 라인, 이때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4,250원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라면 전 매물대 구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전 매물대에 있던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핸디소프트까지 중간 점검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청원 FA의 종목입니다. 키움증권 들어보겠습니다. 네, 증권주를 추천하는 건 시장이 잘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좋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 엄청나게 나오는데요. 물론 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결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모니터에 지금 자료 하나 띄워놨는데 왼편에 보이는 게 화면이 조금 커서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요 끝에 요 두 개만 보세요. 네.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에요. 2022년 얼마 전에 4분기 실적 그 GDP 성장률이 나왔을 때 분기 기준으로는 2.9%였고 연간 기준으로는 2.1%였습니다. 시장이 환호했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지난 25년 지금 잘 보이는 이 부분 25년 동안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2000년대 이후로는 4%나 올라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 약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2%밖에 안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갔습니다만 동일한 성장률을 보였는데도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저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2%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2011년부터 대략 2019년까지 미국 나스닥 증시의 흐름입니다. 네모난 박스 지금 보이시죠? 네. 3.5배 올라가요.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갈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GDP 기준 2%만 올라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은 엄청나게 갈 겁니다. 코스피 3,300 돌파하는 거 이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증권주, 키움증권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땡! 알겠습니다. 키움증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종목들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지금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박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팬다운 박유진입니다. 오늘은 개장 전부터 양시장 지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쏠렸습니다. 간밤 FOMC 금리 발표에 또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미국의 노동 지표까지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어제는 간밤에 크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각 지수추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시장 모두 1%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0.72% 오른 2,467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출발 상황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1.39% 오르면서 761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업종들이 특징적인지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아침 여러 개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상향한 곳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다올투자증권은 메모리 고객사의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업계 감산이 또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따라서 메모리 가격 역시도 1분기 이후로는 추가적인 낙폭이 제한적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12만 원을 설정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목표가 5%가량 올렸습니다. 11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업황 회복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의견도 매수를 제시했긴 했는데 분할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SK하이닉스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SK하이닉스는 2.19% 오른 93,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장 초보다는 좀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준비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 상회했고요. 증권가에서는 오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영업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기존의 17만 원이던 목표가를 20만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또 하나증권은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그리고 올해 이익 추정치 모두를 상향했는데요. 중국 수요 회복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핵심 국가들에서도 도약이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올해가 도약의 원년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었는데요. 매수 의견의 목표가 20만 원 제시했고요. 이익 추정치는 42%나 올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가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요.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모레지와 아모레퍼시픽 모두 8% 전후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이어서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 그리고 한국콜마까지 화장품주 전반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주가를 견인해주면서 화장품 업종 상승폭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률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토니모리라든지 클리오 같은 개별 브랜드들도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주 네이버와 카카오를 준비했는데요. 나스닥 쿤품의 국내 성장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3%대 오름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한 메타가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한 덕분이었던 듯합니다. 메타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줄었지만 예상치는 웃돌았는데요. 페이스북의 일일 활성 사용자가 1년 만에 처음으로 20억 명을 돌파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광고 산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FOMC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폭이 낮아진 점도 우리 빅테크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3.41% 오른 21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저희에게 질문해 주시면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 외에도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데요.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래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시고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김근우 세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중 상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볼 텐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종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애니능률, 화성밸브, SBS 콘텐츠 허브, 현우산업, 리파인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공개됐고요. 이청원 FA의 픽은 한국정보통신, JYP엔터, 덴티움, 제주항공, 한미반도체 총 20가지의 종목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투자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또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애니능률 알아볼까요? 네, 애니능률입니다. 애니능률은 이제 일단 우선 교육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30일 이제 교육부 차관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수립 간담회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AI 기반 코스웨어를 적용하는 모델 학교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거기에 교육부는 이르면 2025년까지 학급 결손까지 진단할 수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애니능률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봉인데요. 애니능률은 이슈를 타게 되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줍니다. 월봉이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약 4개월 동안 지금 3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인데요. 물론 그 이후에 강하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이슈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시작 부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상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가 발생한 날이 이제 1월 10일. 장대 양봉이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그런 봉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4,900원 라인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리고 다시 하락했다 올라가는 정확한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승을 할 때에는 이 위에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5,900원 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맞고 내려오가면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넓혀서 보자라면 알겠습니다. 애니능률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청원 FA의 종목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이어가 볼까요? 네, 애플페이 관련 종목입니다. 애플페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그 단말기를 생산하는 그리고 제작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8월, 9월, 10월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후로 애플페이 상용화가 조금씩 딜레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사실 주가가 네모난 박스에 있는 것처럼 2배나 올랐던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년 2월경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이 다시 한번 올해 2월이에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는 완전히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현실이 되면은 주가는 결국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말기 제작이 핵심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이 분기 보고서를 쭉 살펴보았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피지사입니다. 피지사 같은 경우에는 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애플페이를 이용하시는 모든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 그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따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슈는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는 시점에 있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후에 조금씩 나아질 것이고 시장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김근우 전문가의 화성밸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성밸브는 국내 1위의 밸브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중국에 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극동 노선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화성밸브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봉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화성밸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승 하락이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래 가격대 보시면은 4,700원 정도 부근입니다. 이 가격대에만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면 상승을 보여주고요. 내려오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4,700원 구간이 화성밸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봉상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는 아주 최근입니다. 1월 31일 날
이 극동건설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고 그 이후로 상승 추세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보셔야 될 거는 이 아래 구간입니다. 2022년 9월 이후를 필두로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조정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조정하는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낙차를 보여주면서 이제 제가 그리는 박스 정도의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강한 수급과 함께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좀 다르게 이제 상승하는 첫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 밸브 상승의 초입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차원 FI의 종목 JYP 엔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리고 네,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 좋다 그런 걸 떠나서 시청자분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 많이 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분명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건 매우 큰 폭의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와버리면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고 조정이 얼마나 나올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라면 말 그대로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음원 매출, 하이브까지 포함해서 매니지먼트 4사의 예상되는 매출이 약 4,500억 원, 음반 같은 경우에는 8,000억 원이고요. 방송, 공연, 광고, 수익 다 늘어날 거예요. 그건 4개 회사 모두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될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코스닥, JYP든 SM이든 응당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JYP가 이제 10위권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올 연말쯤에 JYP는 물론이고 SM까지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오프닝, 시장 주도 종목, 시장 주도 종목 단순하게 10%, 20% 오르지 않습니다. 50% 2배 그 정도 보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천천히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건우 전문가의 종목인 SBS 콘텐츠 허브 들어보겠습니다. 31일 날 거래량 강하게 들어왔네요. 네, 맞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이제 콘텐츠를 인터넷이나 케이블 TV, VOD, IPTV처럼 국내 뉴미디어 매체에 좀 제공하는 이런 기업이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는 월트 디즈니와 1,8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를 공시까지 했고요. 계약 기간은 2033년으로 10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공시를 필두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SBS 콘텐츠 오브는 그 전 차트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최근 차트입니다. 최근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는 이날 발생을 했어요. 이날이죠, 이날.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보시게 되면 이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이런 좀 걱정이 들어요. 뉴스와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무조건 좋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도 뉴스와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뉴스가 고점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종목은 좀 정직한 것이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점점 줄어가는 모습인데 네. 이후에 상승 추세가 발생하려면 한 번 더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창원 FA의 종목입니다. 임플란트 관련주죠. 덴티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사의 차이가 있다면 네. 시장 점유율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더 높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덴티움이 훨씬 더 강해요. 덴티움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액이 대략 50% 수준이나 될 만큼 중국 시장에서는 무언가 모르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다시 열릴 거란 말이에요. 덴티움이 영업망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이고 필연적으로 중국항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기업 가치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덴티움이 말 그대로 재무 상태나 실적이나 딱히 흠잡을 게 제 눈에는 없어요.
눈여겨볼 만한 것은 결국 현금이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지난 3년 동안 거의 3.5배나 증가합니다. 필연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더 많은 결과, 더 많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최근에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랐다 하더라도 우상향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꺾일 만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좋을 거니까 계속해서 그리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의 현우산업 들어볼까요? 네, 현우산업은 이제 좀 철진한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애플카 이슈가 작년 말에 상당히 좀 지배적이었는데 현우산업은 애플카 이슈를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하면 LCD, LED 및 OLED 등 다양한 가전기기와 자동차 전장에 장착되는 이제 PCB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인쇄 회로 기판인데요. 2022년 말에 LG그룹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협력을 위해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좀 조용한 이런 기업입니다. 현우산업이 그럼 LG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현우산업은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PCB를 공급 중이기 때문에 이게 수혜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것이 2022년 12월 22일입니다.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고요. 그 이후에는 거래량이 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은 SBS 컨텐츠 허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수급을 동반했지만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거래량 없이 천천히 가격이 오르다가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어요. 현우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에 SBS 컨텐츠 허브가 보여줬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래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서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현우산업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창원 FA의 종목입니다. 제주항공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진에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자, 진에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제주항공도 진에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재무제표상으로 봐도 사실 그래요. 지난 3분기까지입니다. 진에어와 제주항공 모두 매출액 증가율은 120% 수준으로 동일했습니다. 매출 원가율 증가율 또한 40% 수준으로 거의 동일했는데 판관비가 달라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대략 9% 수준의 판관비 증가율이 나왔으나 제주항공은 5%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당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실적도 제주항공이 2월 7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그리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볼 것은 역시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항공기에 있어요. 기존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모두 다 빌리고 나중에 반납합니다. 그때 정비비가 들어가는데 제주항공은 2018년부터 이제 항공기를 도입합니다. 리스 회계가 2019년부터 바뀌게 되면서 금융 리스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나 운용 리스가 되든 모두 리스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이걸 판관비에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LCC 항공사들이 영업이익이 소폭 적자가 생기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진에어가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제주항공 실적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역시나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근우 전문가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리파인 한번 들어볼까요? 네, 리파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리파인은 권리조사 전문 회사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서비스, 담보대출 서비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는 무관용 처벌을 하겠다처럼 전세 사기 대책을 내달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2월이 맞습니다. 1월 달에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2월 중에도 리파인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리파인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슈를 직접적으로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파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2021년 10월에 상장을 했는데 아마 상장할 때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상장하자마자 급락을 했고요. 급락하고 여기가 바닥인가 하는 지점에서 잠깐 올랐다가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강하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단봉들이 출현하고 나서 상승을 드디어 하고 있는 이런 위치입니다. 다만 상승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이렇게 수급이 동반되는 상승이 중요하다.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은 다시 한번 하락할 확률이 또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게 된다면 이제 처음 전세 사기 대책을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네. 포기를 해버리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리파인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청원 FA의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안 좋은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번 가전제품에 대한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났구나.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되든 SK하이닉스가 되든 반도체 전반적으로 가전에 대한 수요는 가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곧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 증설을 의미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테슬라, 현대차, 기아, GM 실적 다 좋게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요, 당분간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 상당 부분 힘을 쏟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산업이 그나마 실적 방어를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당연히 더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웨이퍼를 매우 잘게 잘라야 되는 장비,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해요.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80%가 높은 동사의 기기 장비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최근에 보이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들이 무언가 모르게 흔들렸지만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 가치에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미 반도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님과 함께 총 2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이 종목들 중에 탑픽 종목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현우산업을 꼽겠습니다. 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에선 큰 수익이 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우산업은 현재 단계에서 많은 이슈가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꼽았고요. 전 저점 구간인 4,225원 구간을 손절가로 그리고 5,225원을 목표가로 잡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우산업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청원 FA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했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비 그리고 웨이퍼의 수득률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우선은 17,5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종목 선별에서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근우 전문가, 하나증권 이청원 FA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뒤에 증시파워 10,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